지난 영상 내용 잠시 요약해 볼게요. 보험 설계사가 가난한 이유: 첫째, 비용의 문제; 둘째, 환수와 변상 때문; 셋째, 원래 가난한 분들이 입사를 한다; 넷째, 내 실적이 영원하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금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동을 하게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풍요롭게 설계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급여의 30% 이상은 반드시 저축하자. 그리고 보험료 대납은 절대 금지. 급여의 30% 이상을 저축한다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죠. 그런데 힘들기 때문에 꼭 하셔야 합니다. 우리 일은 퇴직금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저축을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풍요로울 때 겨울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기납 종신보험 같은 상품으로 저축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 상품으로 은행에 넣어두세요. 이게 무조건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납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물론 일부 계약자이지만 보험을 체결하면 대납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일부 설계사분들이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있죠. 이건 내가 상품에 대한 확신, 보상에 대한 확신이 적으면 적을수록 대납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대납은 불법입니다. 하지 마세요. 제가 대납 거절하는 화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화법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천의 한 설계사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화법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고객님, 저도 사람인데 뭐 남는 게 있어야 고객님에게 고맙겠죠? 저는 고객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보상이 필요할 때 슈퍼스피드로 달려와야 하는데 제가 대납해준 만큼 그 속도가 늦어질 거예요. 고마운 마음이 덜할 테니까요. 제가 고객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오길 원하세요? 아니면 천천히 오길 원하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 대납에 대해 이야기 안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보장 분석할 때 계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보상을 어떻게 해줄 건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장 분석과 보상 공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둘째, 변상을 막을 수는 없지만 반드시 예방은 가능하다. 변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1번, 한 개를 판매하더라도 신중하게 판매해야 한다. 담보는 제대로 들어갔는지, 자동차 보험의 경우 연령은 제대로 확인했는지, 가족이 다 타는지, 부부만 타는지 등 화재보험 같은 경우도 설계를 매니저님에게 전적으로 맡길 게 아니라 1차 설계를 받아보고 문제는 없는지, 들어갈 담보는 다 들어갔는지 반드시 내가 주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잘 모르겠으면 관리자분들에게라도 꼭 물어보세요. 2번, 어쩔 수 없이 변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상위 관리자의 도움을 받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이든 타이든 실수를 해요. 그럼 그때 주변에서 돕는 사람이 있다면 변상 금액은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다만 그 방법을 알고 프로세스를 아는 사람이어야겠죠. 아쉽지만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파는 방법만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입사한 경우 서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한다. 여기서 서로란 입사하신 분과 관리자를 뜻합니다. 입사하신 분은 수당만 쫓으시면 안 되고, 그럴수록 더 고객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상품을 판매하셔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관리자라면 설계사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계약을 넣지 못하게 해야 할 거고, 혼자 독립하실 수 있도록 상품 교육, 보상 교육을 많이 진행해 주셔야 해요. 넷째, 내 실적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 그런데 이 말은 실적이 영원하지 않으니 쉽게 포기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목표를 당연히 달성해야죠. 다만 목표를 억지로 달성하려고 하거나 급여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계약을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숨 쉬듯 보상 공부를 해야 한다. 보상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생활 속에서 보상이 보이고 말할 거리가 생기고 계약이 보입니다. 숨 쉬듯 보상 공부해보세요. 2번, 기존 영업활동 외에 새로운 영업활동을 반드시 하자.
결국 신규 가망 고객 발굴이 안 된다면 언젠가는 실적이 빠집니다. 그렇기에 활동을 많이 하셔야 하는데 결국엔 온라인 활동이 답이 아닌가 싶어요. 블로그에 글도 올려보시고 인스타에 나의 활동 보상 사례도 꾸준히 올려보세요. 뭐든 지금 하고 있는 것 이외의 활동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이동 또한 신중해야 하지만 애초에 입사를 신중하게 하자. 요즘 제 영상을 보시고 저희 대리점으로 입사 문의 주시는 분들 혹은 거리가 맞지 않아서 타 대리점에 입사하시는 것을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발을 잘 들여 놓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했으면 거기서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런데도 뭔가 안 맞고 터무니없이 다른 곳과 차이가 많다면 그때는 이직을 고려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후에 제가 대리점 이직에 대한 영상도 올려드릴게요. 자,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시면서 가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렸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게 하나하나를 조심하셔야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한 호흡입니다. 입사할 때 신중하게 고민하고 비교해서 들어와야 하고, 입사를 했다면 고객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설계하고 보상을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급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절대 내 계약을 넣지 않으면서 내 급여부터 관리해 보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활동, 끊임없는 가망 고객 확보를 통해 내 영업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결국 보험 공부, 보상 공부, 내 급여 관리, 고객 보험 관리, 가망 고객 확보 활동, 이걸 계속 한 호흡으로 해보시는 겁니다. 처음엔 당연히 힘들겠지만 어느 순간 그 호흡이 엄청 편해지실 거예요. 성공한 설계사님들을 보면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땐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편하다고요. 지금 제가 위에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면서 생활해보세요. 한 호흡 아시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은 보험 설계사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알려드릴게요. 이 또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